중구 성동구을 이해훈, 경기 하남시각 이용, 경북 안동 예천군 김영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경선 조사 관련 원데이터 그걸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경선은 100%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그런데 오늘은요, 경선 결과를 놓고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거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달라. 당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여기죠.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요. 결선 투표까지 갔죠. 그래서 이해훈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벌였는데 이해훈 전 의원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앞서도 봤지만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죠.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인이 기자회견에 앞서 이런 데이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께 이거 원 데이터 공개해 주세요. 납득할 수 없다. 지금 보면은 1차 경선, 2차 경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1차 경선에서는 3명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해서 2명만 2차 경선했는데 1차 때를 보시면은 하태경 의원의 득표율이 46%를 조금 넘죠.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이 29.7,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영 전 장관 탈락을 하면서 2차 결선이 된 거죠. 그런데 2차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50.87, 조금 약간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이해훈 전 의원은 대폭 상승합니다. 물론 절대값, 빨간 글씨로 된 절대값 자체는 하태경 의원이 앞섰지만 여성 가산점이 있거든요. 5% 추가되는 거. 그래서 51.58을 얻은 이해훈 전 의원이 승리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니 어떻게 1차 경선, 2차 경선 결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한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도 기자들 질문을 받고 또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이런 것이 혹시나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승복 불복의 여부는 오늘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유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자,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숫자 얘기를 하면서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 네. 납득할 수 없다. 본인이 지금 무슨 부정이나 이런 걸 주장한 게 아니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믿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남 3구만 여론조사 50과 이제 당원투표 50이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험지라고 그래서 당원투표 20과 여론조사 80입니다. 그럼 일반 유권자들 그 지역에 계시는 일반 유권자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80인 거예요. 그래서 2대 8이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2등을 29%로 했는데 아까 숫자 나오는데 그 답변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럼 이걸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이영 후보의 표가 사실상 하태경 의원에게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까지 그러면 이게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응답까지 그러면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게 모두 이영 후보 쪽으로 가야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거의 가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도대체 수학적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권자 대상 비중이 80% 굉장히 큰데 그렇죠. 크죠.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그 일반 여론조사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가느냐는 한쪽으로만 거죠.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겁니까 지금? 수학적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로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도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 음성 파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했을 때 응답한 음성 파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고 혹시나 여기에서 잘못 집계되거나 혹은 응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인 표 차이는 거의 근소하게 51.58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 가산점을 받으면서 아주 근소하게 이긴 거죠. 상관이 그러니까 사실 났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과학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했다고 믿지만 하태경 의원의 입장은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게 가설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이영우 의원의 표가 한쪽으로 몰려줘서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복을 미룬다는 거지 내가 불복하거나 당을 못 민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로데이터와 음성 파일을 나에게 보여준다면은 나는 승복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라서 내일을 지금 시점을 못 박았기 때문에 예. 내일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과거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요구해서 그 불복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공개한 적이 공개한 있었어요.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유경준 의원 거도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어쨌든 당에서 아마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요구했으니까. 박찬환 교수님, 일단 이 사안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에서 이제 공개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이 결국에는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 그럼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험지로운 하태경 의원만 약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상황이? 그렇죠.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 여기서 경선에 못 들어가고 예. 본선에 못 올라가면 나만 바보 되는 느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먼저 험지 출마를 강하게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험지 출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사실 뭐 그 지역에서 이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삼선하신 분들 불이익 주겠다고 그랬지만 그분들 대부분 다 지역 재배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해볼 만한 곳으로 이제 출마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진짜로 지도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진해서 험지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원데이터를 요구한 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이 원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보통 안심번호를 받으면 5만 명, 그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그 데이터를 전화를 돌립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응답하는 비율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많아야 500~6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0.7% 차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4~5명만 바뀌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5명이 예. 왜 원데이터를 달라고 그랬을까? 원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예를 들어 당원 20% 그다음에 일반 국민 80%인데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당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지만 예. 정치적 고관여층, 적극적 지지층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일반적으로 응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원데이터를 요구한 거 아닐까. 만약에 근데 원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논란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 뭐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일단 그렇다고 승복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결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살짝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라는 약간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좀 조용히 진행됐던 국민의힘 공천인데 경선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과 문제 제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같이 발표됐어요. 경선과 여러 곳 있었는데 그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여기 주목받았죠? 2명의 인물입니다. 이용, 경기 하남갑, 김영동, 경북 안동 예천. 자, 두 현역 의원인데요. 공통점은요. 이용 의원은 이른바 찐윤, 그냥 친윤이 아니에요. 찐윤이라고 꼽히시는 분이고요.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그렇다면 각각의 뭔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오늘 경선에서 다 이겼습니다. 오늘 이 경선이 내용이 공개가 된 뒤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공선에 대해서 약간 자평을 좀 합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또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죠? 명품 공천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명품 공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배륜 공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본인이 자주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훈 전 행정관, 정영학 공천관리위원이 약간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명품 공천이라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번 총선 몇 석 얻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숫자 이야기 안 하겠다. 예.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공관위원장은 또 다르게 이제 약간 조금 오만한 듯한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이 관리는 잘 됐지만 공천은 별로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뭐 무감독 무혁신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방금 이제 뭐 하태경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예. 하태경 의원이 오늘 경선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현역 불패 공천인데 본인 조금만 참았으면 무산해서 사선할 수 있는데 본인도 현역 불패인데 그렇죠. 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예, 괜히 험직한다고 뭐 혁신한다고 서울 왔다가 이렇게 지금 경선도 못하고 지금 이제 막 뭐 사실상 이제 뭐 불복처럼 보이는 이렇게 이제 뭐 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경선 발표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뭐 김영동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용 의원님 그 이용 의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경호실장, 수행실장, 비서실장들이 다 이제 공천을 받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이 처음에는 이제 뭐 조용한 공천이라고 했지만 예. 그 뒤에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진짜 찐윤 공천, 찐한 공천들은 다 뒤에 있는 거죠. 그게 그래도 결과로 경선을 드러났다. 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는 또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예. 경선을 했지만 현역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어쨌든 경선을 해가지고 현역들이 지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드라마틱한데 국민의힘은 전부 다 이제 현역이 이기니까 재미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심에 있는 공천들은 다 뒤에 있는 거죠. 약간 이제 국민의 관심이 약간 이제 조금 덜할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천들은 다 뒤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천과 관련 발표가 계속 있어요. 이번 주까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 낮에 공개가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포함된 내용의 어떤 공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반발하는 모습. 그리고 찐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 이렇게 꼽으신 분들은 오늘 뭐 예상대로 말하면 예상하셨다 그러네. 예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공천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계속 과거의 발언 5.18과 관련된 이 어떤 입장, 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 발언이죠. 도태우 변호사. 지금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5.18 관련해서 북한의 개입 여부가 뭐 문제된다는 건 상식이다. 과거에 어떤 이런 내용을 좀 밝혀서 논란이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국민 눈높이 요걸 따져서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관위에서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거를 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했고 또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 재검토 요청하고 재검토한다니까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냈다 그래요. 이 사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경선에 의해서 이겨서 예. 결국 공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당원에 의해서 선택이 된 후보인데 예. 이걸 뭔가 좀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 공천을 취소할 것이냐. 예. 또 그런데 만약에 하나 공천 취소하고 그대로 갔을 때
총선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 뭐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고 경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사실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또 경선 전에 저런 내용이 아마 나왔다고 한다면 컷오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내용이 없다가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공천받으니까 저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좀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물론 당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총선의 그림을 봐야기 때문에 그로 미치는 영향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 방문 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잡혀 있어요 이제 계속. 조태우 지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선당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 비춰보면 그리고 사실은 저 발언 자체가 사실 아주 부적절하면서요. 이제까지 고질병적으로 여겨졌던 국민의힘에 또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 조태우 저 변호사를 계속 공천을 그대로 주면 저기에 대해서 헌법이 전문에 뭐 5.18을 수록하겠다 그런 말들이 진정성이 전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참마속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후보를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의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이전 대표 체제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간혹 불거질 때마다 사실은 어떤 조치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게 좀 반복된 상황인데 이번에도 좀 유사하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재검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그러니까 그걸 왜 합니까?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신 분들이 오늘 있었어요.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은 세 분이 나오네요. 홍준표 대구시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 두 분은 저 대구 지역과 좀 관련되신 분인데 홍준표 시장은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이다. 공천 취소 시 자유민주정당 아니다. 이게 왜 지금 이걸 재검토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네요. 그리고요. 조원진 대표는 아니 이거를 당원 심의 선택과 후보인데 만약에 취소한다면 이건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심평 변호사, 대구에 모처럼 나온 젊은 정치인 일할 기회 줬으면 좋겠다. 약간 재검토 자체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박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네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로 올라갔는데 과거의 발언이 뭐 제2의 뭐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 2차 가해자 논란이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그런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뭐 사실은 이런 게 경선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5.18 망언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국민의힘 또 대통령 측에서 5.18에 대한 망언을 앞으로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해온 사항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18 망언이고 또 하나는 탄핵의 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 5.18 망언을 이번에 넘지 못한다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중도 확장성이 국민의힘에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읍참마속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5.18 망언뿐이 아니에요. 지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일베 사이트에 글을 여러 차례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공천할 경우에 중도층의 어떤 그 이탈 또는 중도층으로부터의 외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 전에 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공천을 강조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이제 공천 결과가 확정되신 분들 중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이걸 뭐라 사고라 그럴까요? 이런 게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이 얘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선 파티를 너무 빨리 하셨어요. 총선 안 끝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덕품 의원이죠. 지금 저기 파티, 저걸 뭐 파티라고 부를지 뭐 축하자를 부를지 아무튼 저런 자리인데
뭔가 축하하고 서로 응원하고 뭐 이런 자리인데 저 케이크 보세요. 저 파티에 등장했던 케이크인데 축 당선이에요. 22대 국회의원 4선. 총선 안 끝났어요, 아직.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박덕흠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런 케이크도 있었고 축하도 있었고 그렇답니다. 그때 경선이나 공천만 확정될 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당선으로 갔어요, 저렇게. 이게 논란이 크게 됐거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입장을 냅니다. 사례급지 못했다. 불찰이다. 그리고 케이크는 뭐 하루 이틀 지난 뒤 돌려줬습니다. 아, 케이크 얘기까지 했군요. 돌려줬다고.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뭐 축하 케이크도 그렇고 좀 당대표로서 좀 당부하거나 좀 그런 사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공개될 자리 이건 아니던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쪽만 그러십니까? 지금 굉장한 뭐 질타인데요. 뭐 엄중 경고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선호 전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아, 표정에? 네, 표정도 그렇고 말씀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엄중 공고한다 그 단어를 정확히 쓰셨는데 그 말 하시고 나니까 바로 박덕흠 후보 의원께서 이제 사과 뭐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공천 중에 박덕흠 의원 공천도 약간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아마 이해충돌 문제로 그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신분이었다가 간신히 이제 국민의힘에 돌아와가지고 공천을 받았는데 또 갑자기 여기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구에서 뭐 이런 약간 좀 오만하게 보이는 듯한 문제가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박덕흠 의원도 깜짝 놀라가지고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방송에서 엄중 경고하니까 바로 좀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맥락에 이제 뭐 아예 뭐 이해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방송에서 나오지만 저 케이크에 당선 기원이라는 말만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당선 기원이면 네, 뭐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응원해준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쭉 당선 뭐 이러니까. 그리고 4선 22대 국회의원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저기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선 축하 파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다가 거죠. 저 자리에 공무원 신분인 분이 참석을 했다고도 또 좀 알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현직 소방 공무원이 참석해서 그 소방 공무원이 참석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에서 뭐 조사한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 자리가 굉장히 이제 부적절했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어쨌든 우리는 겸손하자 머리 빳빳하게 올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와중에 예. 뭐 이 자당 후보가 이제 뭐 저렇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뭐 이벤트를 벌여서 이렇게 엄중 경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아까 뭐 공무원 얘기도 나와서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이제 들여다보겠다. 네. 이거는 문제 있어 보인다 해서 좀 살펴보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거 근데 엄중 경고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뭐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 문제는 이제 뭐 저도 소방 당국이 아마 그쪽에서 아마 좀 판단을 해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외에도 박덕흠 의원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로 넘어간 사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벌어진 일인데 아마 저 이후 같은데. 예.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12월달 이제 그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예. 그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마술 쇼를 공연했다는 거예요. 마술쇼요? 마술 쇼. 근데 이게 단순한 마술 쇼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마술 쇼였기 때문에 민주당 측이 이거는 그렇다면은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기부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그 선관위가 판단해 보니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검찰의 청주지검에다가 그 보좌관을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선 파티 논란과 아울러서 이것 또한 악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 행정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제 자진 탈당했다 복당하신 분이 당선 기원도 아니라 당선 축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민심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그 우롱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기 요즘에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나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사실 당선 기원 파티도 사실은 정말을 그렇죠. 알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 보여요. 그런 지금 우리가 추격자 입장에서 정말 일당을 예. 회복해야 되고 과반을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서는 정말 한석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다가 더더군다나 뭐 지금 박덕하면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건 또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이라서 예. 이런 부분은 또 들여다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굉장히 이완된 것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박덕흠 의원뿐만 아니라 이걸 일벌백계 하는 어떤 당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해현 경장의 자세로 예. 그 신발끈을 고쳐먹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네요. 경고 얘기 그다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다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모습이 아까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이미 공천이 확정됐는데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몇 가지가 있었어요. 소개해드렸고요.